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오늘 시장은 투자자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코스피는 좀 하락을 했잖아요. 14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3% 이상 상승을 했고, 역시 그랬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계속해서 팔았고, 주로 개인들이 좀 샀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막판에 좀 이제 이익 시연을 좀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알테오젠이 그냥 뻗쳐내면서 사실 두 종목만 갖고도 코스닥 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더더욱 이제 코스닥이 그런 이제 왜곡 현상 같은 게 오늘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소위 말하는 그 잘 가는 메인에 있는 선도주로 조합이 돼 있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분들은 오늘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거는 좀 안 올랐지만 언택 관련주들이 앞장서서 시장을 끌었잖아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내용을 보면 조금 이제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 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종목,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오늘 공이 이제 외국인들이 네이버 카카오 다 샀고, NC소프트도 샀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언택 관련주잖아요. 이런 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좀 2차전지는 조금 쉬었어요. 하이닉스는 좀 외국인들이 사고, 삼성전자는 순매도가 726억이나 됐어요. 근데 개인이 재미난 건 삼성전자를 664억을 순매수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고, 어디 공장에다가 얼마를 투여하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 조금, 이재용 부회장 건이, 삼성 주주나, 삼성전자나, 이재용 회장 측에 유리하게 26일인가요? 결론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일부러 꼭 지금 삼성전자를 사면서까지 리스크를 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느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종목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이래.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이제 저와 같이 그동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가지고 오셨던 분들은 오늘 또 나름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식음료 쪽에 실적 괜찮은 것들도, 이건 약간 계절적 시즈널 이펙트가 있어요. 원래 이 식음료 쪽은. 그쪽 또 소재 관련 이런 쪽들도 가세하면서 시장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근데 요새 개인 투자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제가 이제 동학개미 처음 얘기 나올 때, 이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가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건데,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근데,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새 참 잘하세요. 개인 투자가들도. 오늘 쭉 끌고 가다가 코스닥 같은 거 막판에 이익 시연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잘한다.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시장을 이렇게 만든 거,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지난 주말에 얘기된 그 대주주 관련 3억 이하로 먹는 거를 다시 없던 일로 한다. 그래서 다시 10억 이렇게 해서 연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이 그렇게 된 게 규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다. 부동산이 이런 거는 유동성의 문제도 해결을 해줘야 된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 그 대안이 이제 주식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쪽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우리 쪽으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이쪽에 양도소득세 부과 뭐 어쩌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정부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좀 답답함 같은 것도 느꼈는데, 뭐 그렇다니 참 다행이긴 하죠. 또 그게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 상당히 안도감을 줬다. 두 번째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하는 거 이제 9월 15일인가요? 끝나잖아요. 그거 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막 그것도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쯤 되면 실물 경기하고 괴리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쭉 얘기하잖아요. 왜 저 사람은 맨날 그 종목만 갖고, 근데 여러분 막 이상한 종목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주포가 이 종목을 얼마까지 뭐 올린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주 구식입니다.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주포가 미쳤다고 여러분한테까지 주포가 진짜 이때면 전해줍니까? 힘 딸리면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주포가 그렇게 해서 잘하면 그냥 지가 해서 돈 벌면 되지. 왜 그 소식이 여러분들한테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려면 올라야 되는 아주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 나고 나서 언택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향후에 2차 전지 관련 이런 거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해서 오를 때는 대형주, 선도주를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유명한 영화 제목이잖아요. 월스트리트 2로 알려졌던 영화 아닙니까? 네. 이게 올리브 스톤 감독인가요? 그 198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의. 이게 월스트리트를 대상으로 이제 찍은 거잖아요. 1편에서 그 마이클 더글라스, 극 중에서 개코입니다, 이름이. 그 유명한 이제 금융시장의 증권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뭐 인사이드 정보 등등 해갖고 하여튼 감옥 속에 가죠. 그리고 나오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뭐 장황하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제목이 머니 네버 슬립스예요. 머니 네버 슬립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진짜 뜻을 아십니까? 이제 어떤 분한테 제가 여쭤봤죠. 머니 네버 슬립스가 뭐냐? 돈은 잠들지 않는다. 우리는 자도 돈은 안 잔다. 돈은 쉬지 않고 돈다. 그러니까 돈은 계속 불려야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죠. 돈은 계속 불려야 되죠. 돈은 토요일, 일요일도 이자 붙는 거니까 머니 네버 슬립스를 그렇게 해석해도 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이클 더글라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은 악녀와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녀와 같아서. 그래서 때론 좋아하고 감사하고, 뭐 그 얘기 뭐냐면 그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항상 영화라는 게 나오면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정 라인을 항상 넣죠. 거기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 여자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개코 마이클 더글라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돈은 악녀와 같아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당신의 품을 떠나간다. 언제 떠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악녀를 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악녀 같다 이게,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자고 있는데 당신 품에서 살며시 떠나서 가버리는 악녀 같다는 거예요. 돈이 네버 슬립스. 돈은 절대로 안 잔다는 거예요. 네가 잠이 들어도 돈은 안 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은 굉장히 지키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니 네버 슬립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때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SK 바이오팜 말씀 드리고 그렇게 정리할까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요즘 같은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해서 먹었죠? 이거 뭐 잘못해서 이거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다 한꺼번에 날려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머니 네버 슬립. 내가 벌어놓은 계좌에 이 돈이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른다. 이놈 잠도 안 자고 떠날 틈만 본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메인 선도주를 가지고 이러는 분이 있어요. 제가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드렸잖아요. 메인 그걸 어느 날 다 팔고 어느 날 다 사고 이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 관련주대로 올라가면 좀 정리할 거 정리해서 이익 실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 아닙니까? 일심에도 뭐 일심매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럼 포트폴리오 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이 곁다리 주식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한 번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동안 먹은 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00% 갖고 투자했다가 50% 깨졌어요. 50이죠. 그러면 50에서 100을 복구하려면 더블이 올라야 돼요. 그렇게 이 주식 투자 어렵습니다. 머니 네버 슬립스. 돈은 잠들지 않는다. 내가 자도 주가는 계속 오른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벌어놓은 돈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버리고 일부 현금, 일부 그 메인 포트폴리오 들고 그리고 요새 같으면 뭐 오늘 또 언택하는 분들은 거의 뭐 신고가 나왔으니까 또 즐기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팜 IPO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이제 화두가 되는 이유가 이제 조짐을 좀 보이기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다.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동안 일반 청약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공모가가 49,00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공모가가. 이건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지난 17, 18일 이틀 동안 기관 투자가나 외국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려 835.66대 1. 그러니까 835대 1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모가 밴드를 정했잖아요. 36,000원에서 49,000원.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49,000원으로 상단으로 정한 거예요. 49,000원 해도 이거 다 나간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 자기네들이 평균적으로 써낸 돈이 예측해서는 이 정도는 뭐 청약할 수 있다. 이게 58,600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주관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이제 이걸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청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청약을 하려면요, 우선 청약 증거금이라는 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3일인가 4일 동안 넣어놓는 거죠. 물론 안 되면 돌려줍니다. 돌려주긴 하지만 일단 자금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K 바이오팜 한 주를 받고 싶어. 한 주. 그러면 여기대로 한다면 835주를 신청해야 한 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측을, 뭐 현재는 그거를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의 2분의 1, 50%를 증거금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주 받으려면 2천만 원 조금 넘게 넣어야 돼. 증거금으로. 그러니까 10주를 받으려면 2억, 100주를 받으려면 20억을 청약 증거금으로 넣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투자가들한테 이게 쉽게 와닿습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 동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시장에서 이것이 상장되면 어떻게 가격이 붙고 어디서부터 매물이 나올까? 뭐 이런 거 이제 계산할 때 우리 옛날에 쓰던 방법으로 명동금리, 뭐 좋은 얘기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명동금리, 명동에서 돈을 꼬다가 이 동원되는 자금을 꼬다가 넣고 주식 나와서 첫 번째 상장돼서 거래될 까지의 경과 이자를 감안해서 그걸 초과할 때부터 시장에 매물은 나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그러면 7월 2일 날 상장이 되면 무조건 얼마부터 거래될까요? 여러분 얼마부터 거래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비율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룰에 의하면 90%에서 200% 사이에서 그날 아침에 시초가를 결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준가죠, 기준가. 근데 뭐 지금 뭐 200% 될 거 뻔하니까 49,000원이면 98,000원이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98,000원서부터 상한가 가려면 올리기 30%. 그게 이제 그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날 되게 뻗어서 그냥 200%의 상한가 이렇게 치면 127,000원이 넘어요, 한 주에. 이런 주식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날 이미 7조가 넘을 거고 시가총액이 그날 이런 계산이라면 뭐 그냥 다음 날 10조 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SK 바이오팜이 이 시장에 던지는 건 뭐냐면 앞으로 하반기에 또 코로나19하고 맞물려서 바이오 쪽의 그 주식들이 시장에 선도했을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거의 블랙홀처럼 증시의 자금을 확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거 읽어보면 하여튼 첫날 살 수 있으면 사서 손해본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거 전혀 할 수도 없다. 해봐야 소용도 없고 괜히 돈 동원해서 뭐 이게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장되는 날 첫날 한번 가지권 올려서 한번 사보는 방법. 그거뿐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SK 바이오팜이 뭐 회사가 뭐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이오 붐에다가 회사도 좋아요. 이 회사에서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 이제 그런 바이오 회사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어떤 그런 분야의 약을 제조하는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것도 다양하고 상당히 현실감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1상에서 2상 중간에 다 걸려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시장에 이게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SK 바이오팜은 우리가 우리 백만개미에서도 계속 주시하는 종목으로 당분간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실적 관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어차피 지수는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지수가 어떻게 흐르든 지수가 시장을 대표하는 대표성은 이미 상실했다. 왜냐하면 이게 종목이 압축되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뭐야? 쏠려가지 않는 쪽 있죠. 그쪽에 갖고 있으면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금 잘 벌어놨다가 그거 가지고 이상한 종목 가서 이상한 짓 해갖고 손해보지 마시라. 머니 네버 슬립스 그 말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SK 바이오팜 기업 공개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매매 전략을 유지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시장 정리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